안녕하세요. 김경자 TV를 운영하고 있는 전 서울시의원 김경자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 교육 유튜브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잘 지내셨는지요? 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3마리 개를 버려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개가 뭐냐? 사실은 볼견자 견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정관념, 딱딱하게 굳었다, 정해져 있다, 관념, 어떤 사물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 같은 거죠. 근데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지, 아마 지금 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는 그래, 고정관념이라는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하고 아마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그 고정관념 속에 3가지를 제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편견입니다. 편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쪽으로 치우쳤다 그러는 거죠. 편견. 어떤 것이 편견일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렇게 보면 사물을 볼 때 편견을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거는 아닌데, 자기의 그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거하고 맞지 않으면 저거는 옳지 못하다, 도덕적으로. 그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중에 자녀들과의 아마 다툼도 많으실 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우리가 자랐을 때하고는 너무도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다닐 줄 알았습니까? 소위 말해서 핸드폰인데 지금 핸드폰이란 말 안 해요. 스마트폰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영어로. 스마트는 햇사마다는 뜻인데, 그러면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자녀와 정말 전화기조차도 집에 있을까 말까 하는 시대에 살고 있던 그런 세대의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세대에는 그래도 전화를 가지고는 있었죠. 자, 이렇게 3대가 완전히 다른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른 시대 상황 속에서 살았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겠습니까? 아무래도 좀 다를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자기의 생각하는 것이 너무 옳다고 보면서 그쪽을 할 때 우리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럼 편견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얼굴 이렇게 거울에 보면 제 얼굴 보이죠? 여러분들의 얼굴. 그러면 내 얼굴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습니까? 다 같습니까? 소위 말하는 쌍둥이조차도 자세히 보면 다르다고 합니다. 다양성.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택 문제. 자, 왜 아파트를 처음에 짓게 됐을까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산지가 전국에서 70% 이상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평야국가가 아니라 산악국가라고도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아주 알프스처럼 온통 그렇게 깊고 높은 산으로만 둘러싸인 건 아니죠. 야산들이 많죠. 자, 이러한 나라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그런데 정말 부족할까요? 전국적으로 골고루 본다면 절대로 우리 5천만 남한 인구가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서울이라는 도시가 너무 비대해졌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약 1,000만이다 그러면 5천만을 잡고 5분의 1,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5사람 중에 1사람은 서울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 경기도까지 하면 1,200만 명, 거의 50%가 서울과 경기도에 다 몰려 살고 있어요. 나머지 돈은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지방에 내려가 보셨나요? 지방에 얼마나 많은 집들이 비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850만 호라고 나왔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꼭 먼저 20년을 앞서서
우리에게 큰 거울이 보여줍니다. 고령화 사회를.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의 고령화 시대보다도 훨씬 더 속도가 더 빠릅니다. 2배 정도로 빠르대요. 자, 앞으로 이 남는 집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전세 대란이라 그럽니다. 어디만 그런지 아십니까? 서울, 경기도에서도 또 중심지대는 곳 몇 군데. 나머지는 아니에요. 그럼 거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정책이 왜 일어났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그런 주택 문제에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주택 문제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일어난 거라 이런 얘기예요. 아파트가 편하다. 편하죠. 또 아파트에 살면 모든 면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안전이라든가 다 대부분 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죠. 그러나 아파트 사는 게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왜요? 성격이 자기는 그렇게 꽉 무슨 닭장 같다고. 처음에 아파트 미분양한 거 아십니까? 50년 전에 구반포 분양했을 때 미달인 거 아십니까? 아무도 안 가서 살았어요. 닭장 같다고. 바로 그랬던 것이 갑자기 소위 말해서 이제 학군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이제 많이 있겠는데 바로 그런 주택 문제에서도 아파트만이 좋다라고 한쪽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그러면 그 편견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러한 삶도 있을 수 있겠다. 오늘 제가 신문을 요즘에 바빠가지고요. 한 번에 몰아봅니다. 저는 신문을 2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시간 정도를 쪼그리고 앉아서 신문을 봤더니 나중에 일어설래니까 다리가 오금이 저렸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쓴 글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아파트를 어떻게 해서 겨우 샀대요. 그런데 갑자기 몇천이 올랐대요. 그래서 얼른 팔았대요. 그러다가 보니까 금방 뭐 올라가지고 결국 집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뭐 한옥인가 어디에 갔다가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지금은 장신이 조그만 땅을 사가지고 집을 졌대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짓고 내 손으로 집을 짓는데 돈이 얼마 안 들더래요.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주택 정책도 이렇게 다양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이 어떤 것인가를 좀 어릴 때부터 좀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 문제, 국가 문제에서도 그렇게 벌써 편견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이제 2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입견입니다. 선입견. 말 그대로 먼저 들어왔다는 소리죠. 내 선입견은 이래. 자, 어떤 것이 있죠? 요새 트로트, 뭐 미스터 트롯, TV조선 안 보신 분 없죠? 저도 참 처음에 재밌게 봤는데 요즘에는 솔직히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세월이 지나면 조금 시들해지기도 하겠죠? 자, 트로트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뭐 대중가요라고 천박하다. 아니 트로트 자체가 무슨 천박이 있습니까? 근데 선입견. 그러니까 트로트 뭐 이런 거 막 그런 걸 들으면 아우 쟤는 취미가 트로트 저런 거 좋아한대. 그런 것이 소위 말해서 선입견이에요. 클래식을 듣고 있어야 뭔가 고상한 것 같고 품위가 있는 것 같고 또 유식한 것 같고 세련된 것 같고 이러한 먼저의 관점,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또 선입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형사입니다. 소위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 뭐라 그러죠? 별을 달았다 그러죠? 처음에 초범일 때는 이제 그래요. 이제 소위 말해서 재범, 3범, 4범인데 별을 1개냐 2개냐 할 때 형사가 벌써 딱 와요. 벌써 초범이 아니고 별이 1개가 있다 그러면요. 벌써 증거도 없는데도 임마 네가 했지 하고 먼저 인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입견.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 자녀에 대한 선입견 한번 해봅시다. 교사분들이 저도 교사를 했지만 전학년에서 올라옵니다. 생활기록부가.
그럼 생활기록부에 걔에 대해서 이제 딱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그걸 안 읽어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걸 읽어보게 되면 전 담임선생님께서는 걔에 대한 아주 그 여러 가지 관찰해서 쓰셨겠지만 나도 모르게 그 쓴 것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걔를 자꾸 그쪽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게 바로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 봐요, 처음에. 사람을 볼 때 미리 그 사람에 대한 그 누군가 말했던 것을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저기 거짓말을 잘한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꾸 그 사람 한 말이 저게 진실이야?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느끼게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우실 때 절대로 자녀에 대해 선입견 갖지 마세요. 부모님. 아유 우리 애는 제일 저래요. 칠칠 맞아요. 아유 선생님 우리 애 제일 덜렁거려요. 왜 단정하십니까? 걔가 어렸을 때는 덜렁거릴 수 있고 저갈지도 모르지만 자라면서 고쳐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단죄하거나 선입견을 갖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교사님들 정말 아이에 대한 선입견을 만약에 누가 먼저 주셨다면 참고는 할 필요 있겠지만 거기에 진짜 중심을 둔다면 아이의 교육에 되게 큰 문제점을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로 그런 거 똑같습니다. 선입견은 정말 자세히 살펴보고 그렇구나 하고 내가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 선입견만도 버려도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가 얼마나 부드러워지고 원만해지고 행복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하는 게 저 사람에 대한 편견일까? 아니 선입견일까?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엄마가 가장 미울 때가 언제니? 하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잔소리 하실 때요. 그래요. 우리가 잔소리, 소위 말해서 잔소리, 참견이라고 하죠. 또 남편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언제 제일 좀 못맞게 가십니까? 했더니 잔소리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잔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잔소리를 왜 싫어할까? 잔소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막 양말을 벗어 휙 던진다든가 할 때 뭐 갖다 놓으라든가 사실 그런 건 잔소리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계속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면 그러면 질려요. 우리 부모님들 혹시 자녀에게 나는 하루에 몇 번 잔소리를 했을까? 한번 주무시기 전에 한번 저기 종이 하얀 백지 놓고 한번 써보세요. 무엇이 잔소리였고 무엇이 우리 아이를 위한 뭐 충고였나 또는 또 지도였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아마 잔소리에 동그라미가 많이 가실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아이가 깰적거려. 그러면 한 번쯤 네가 먹을 만큼은 한 번 이렇게 먹어 하고 한 번으로 끝내셔야 돼요. 너는 어째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뭐 어제도 그랬고 이렇게 지나간 걸 가지고 계속 상황을 얘기해. 그러면 참 듣기 싫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문 쾅 닫아. 아주 소리도 크죠? 꽝 하고 닫죠? 그리고는 엄마하고 말도 안 해. 예를 들면 잔소리, 참견은 사실 또 너무 참견을 안 한다는 건 또 어떻게 보면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관심을 못 받는 겁니다. 사실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우리 자녀 부모님들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시죠? 근데 관심이 지나치다 보니까 그 아이 행동 하나가 눈에 당신의 갖고 있던 그 고정관념 또 그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에 비춰봤을 때 소위에서 빠르게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저희 아이를 위해서는 해야 돼? 네, 좋습니다. 당연히 교육해야 되고 훈육해야 되고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견이 돼서는 안 됩니다.
걔 하는 거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책을 뭐 봤으면은 딱딱 제자리에 놔라 뭐 해라 신발은 똑바로 놔라. 이왕이면은 그런 식 대화가 아니고 어머니께서 직접 해놓으면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네가 볼 때 좀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좋은데 보기가 엄마는 네가 들어올 때 신발을 이렇게 놨으면 참 좋겠어. 그래 엄마 알았어. 다음부터 내가 들어올 때 이렇게 해놓을게. 보통 자녀는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엄마는 실제로 해놓지도 않으면서 신발 한 짝은 절로 가고 이게 뭐냐? 예를 들면 똑바로 못하니? 정리해!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이 참견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너무나 잔소리가 심하면 자녀의 교육이 엄청 성장하는데 굉장히 저해의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3마리 개를 오늘부터 한 마리씩 끄집어내서 그것을 버리고 올바른 선입, 올바른 편견, 올바른 참견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녀가 싫어하지 않는 잔소리가 하는 엄마, 우리 엄마는 나에게 참 관심은 많아. 근데 참 기분이 좋아. 왜? 엄마가 내 심정을 알아주고 나를 알아주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체벌 문제가 나와가지고 학교가 참 시끄러워가지고 요새는 뭐 체벌 법적으로도 하고 뭐 그렇다는데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좀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은 너무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무릎 꿇게 앉아서 벌도 좀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벌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교사가 내 자녀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방편으로 잠깐 벌도 세울 수 있고 때로는 요놈 일로 와봐 하면서 콩 하고 한번 주워받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사랑의 행위입니다. 그걸 너무 벌도 못 써요. 교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무관심이 됩니다. 교육의 가장 무서운 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학생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떠들든 숙제를 해오든 걔한테 관심을 안 써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제부터 자녀에게 관심은 갖되 행복을 주는 관심, 잔소리가 아주 따뜻한 오히려 우리 자녀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는 3가지 견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질문하기가 있습니다. 질문에는 긍정적 질문과 부정적 질문이 있는데 계란을 만약 후라이를 해줄 때 계란 먹을래? 안 먹을래? 계란 후라이 1개 줄까? 2개 줄까? 자,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기분 좋을까요? 엄마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글쎄 엄마 1개 먹을까? 아니야 오늘은 계란 먹을래.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질문할 때는 부정적인 질문보다는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다양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고, 그래서 상대편의 마음, 의견을 우리가 개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왜 삽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지구라는 별에 같이 왔습니다. 같이 손잡고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지금은 비록 코로나19로 인하고 또 요새 독감 백신을 맞고 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시는데 원인을 빨리 규명해서 정말 오히려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와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3마리 개를 오늘부터 잘 길들이시기를 바라면서 김경자 TV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엄마가 변해야 내 자녀가 행복하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교육방송을
위하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